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엘소드 11강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한번 뉴비 시점으로 해가지고 공명도도 딱 200포인트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지, 퀘스트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장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캐릭터는 범왕을 키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의미를 두지 않을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판만 하면 마스터 클래스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노킬로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 노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지. 나는 시딜을 좀 추천드리지. 노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판 만에 마스터 클래스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보스 몬스터를 공격하세요. 일반 공격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공격키는 Z키랑 X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독성 컨트롤 키죠. 차라리 시너지 딜러를 하세요. 저도 노킬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 챌린지를 했을 때 노킬을 썼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심화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5판 만에 마스터 클래스까지 킥스타트 이벤트 진행 시 던전 시작을 클릭해줘 라고 하네요. 1시 방향에 있는 던전 시작 눌러주시고요. 던전 입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용추 사용하면 끝나겠죠? 공명도 포인트는 200포인트만 투자해줄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스타트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끝나게 되면은 던전 시작을 클릭해줘. 그 다음에 보상을 받기 해가지고 보상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범학을 걸 거니까 범학은 2라인이죠. 저는 소마를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킬창을 열어 새로 배운 스킬에 등록해보세요. 스킬창 열어보겠습니다. 스킬창 열고요. 여기서 스킬을 등록해주면 되는데 솔직히 초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유용한 스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나 껴줄게요. 그냥 ESC 눌러가지고 창을 닫아보겠습니다. 인벤토리를 열어보고 무언가의 장비를 껴봅시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큐브를 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펫이 획득되었죠. 그 다음에 장비도 한번 까볼게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무기 표시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이제 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펫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펫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줄게요. 방셔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소환된 거는 여기다가 눌러주시고 소환 해제하기, 소환하기 있어요. 추출하기는 다른 거예요. 정확히는 추출하기는 이 펫을 추출해가지고 다른 유저와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캐시가 되는 거니까 요건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포션 칸 요거 보시죠. 눌러가지고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3번 칸이 들어갔죠? 요거를 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ESC 눌러가지고 꺼주고요. 던전 시작 눌러서 던전 입장 눌러줄게요.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옮겨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엘소드는 이 MP 회복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다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 같은 거는 요즘에는 이 장비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지급해준 장비, 그 성장하는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99까지는 그걸 쭉 끼고 달리시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스킬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필요 없고 한 레벨 99를 찍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알아보는 게 괜찮아요. 알아보는 거는 정확히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캐릭터를 검색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캐릭터 플레이한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스펙들이. 그거 똑같이 껴주시면은 대부분은 무리 없습니다. 자, 이건 빨래 널기. 던전 스타트, 그 다음 보상 받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전직하기 눌러주겠습니다. 요거는 그 점핑 이벤트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닌 거는 퀘스트를 받아줘야 돼요. 던전 시작 눌러주시고요. 던전 입장 누르겠습니다. 이거는 점핑 이벤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레벨 다 올려주셔야 돼요. 1부터 35까지. 1차 전직은 레벨 15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직은 35. 그 다음에 초월 같은 경우에는 레벨 70대 할 수 있고요. 3차 전직은 레벨 99. 그 다음에 마스터 클래스도 레벨 99.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각성 컨트롤 키예요. 각성을 하면 뭐가 좋나요? 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월 전직 전까지는 각성을 하면은 이번 공격력이 20%가 증가가 됩니다. 스킬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 같은 경우에는 삼각성을 하면 꼬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 같은 경우에는 삼각성을 하면 광폭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삼각성을 하면은 좀 달라지는 외형이 있어요. 그건 캐릭터마다 다르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초월 전까지는 20%가 세지고요. 캐릭터가 초월을 하면은 각성을 했을 때 정확히 공격력이 30%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초월이랑 기본 전직이랑은. 혹시 기공파 있니? 기공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공파 있네. 나 지금 왜 이렇게 잡고 있었냐? 아마 똑같은 리뷰분들도 이렇게 플레이할 거예요. 스킬을 딱 얻었는데 얻은 거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평타로만 잡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육성을 하면서 좀 평타를 잡다가 페르키사스 있거든? 그 탈 것 주는 거. 그거 얻으면은 이제 그것만 주구장창 타다가 만렙까지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나중 가가지고 스킬키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좋죠. 자, 던전 시작을 눌러줘. 보상을 받아줘. 자, 초월 전직하기 눌러주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벤트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다 전직 퀘스트 1부터 5까지 진행해 주셔야 돼요. 전직하기 누르겠습니다. 던전 시작, 던전 입장.
메마른 샌더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타로 잡기가 힘들어져요. 이제 이때서부터는 아까 얻어둔 이제 포션 같은 거 있죠. 포션을 사용하면서 성장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전 바람 세기만 눌렀거든요. 근데 이게 5위까지 나가잖아.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아라는 그 스킬 연계라는 게 있어요. 같은 키를 누르면 이제 다른 스킬이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직하게 눌러줄게요. 범항으로 전직하겠습니까? 네, 전직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면은 이 ESC를 누르시면은 위에 옵션이 뜨거든요. 옵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화면 번쩍임 제거가 클릭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화면 번쩍임 제거 요거부터 체크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간 플레이했을 때 눈이 되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번쩍임 제거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킬 컷인이랑 뭐 자신의 스킬 프레임, 그 다음에 다이나믹 카메라, 그 다음에 파티원의 스킬 컷인, 스킬 프레임. 저는 기본적으로 다 꺼주는 데 만약에 내 스킬 프레임을 보고 싶다, 내 스킬 컷신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스킬 이펙트 투명도라는 게 있거든요. 해가지고 자신의 스킬 이펙트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 내리는 걸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팀도 정할 수 있고요, 적팀도 정할 수 있어요. 다른 캐릭터의 스킬 이펙트 저는 기본적으로 끄고 다녀요. 왜냐하면 좀 눈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끄고 다닙니다. 그래픽 설정, 저는 그래픽 설정 갔을 때 기본적으로 안티 에일리어싱은 좀 개인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16, 그 다음에 림라이트는 켜고, 그 다음에 스펙트 표시죠. 아티팩트는 나중에 그 펫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마스터 클래스 하면은 저는 모두 승김합니다. 그 다음에 맵 비등압 필터 개수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균이랑 외곽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키면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이펙트 저는 끕니다. 림라이트는 무엇인가요? 림라이트를 끄면은 이 캐릭터 머리 위에 발광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약간 좀 빛반사 같은 개념이 좀 꺼졌죠? 해가지고 한번 다시 켜볼게요. 림라이트를 켜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좀 더 빛을 잘 반사하는, 빛을 잘 받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키트 외형이 좀 더 이뻐집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이제 3D 사운드 있잖아요.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꺼, 요거 끈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키고 플레이하면은 사운드가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사운드가 뭉개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설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행동 키워고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라디언트 소울의 V키 있잖아요. 약간 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던전 특수 기능, 요거는 내가 던전 플레이할 때 상호 작용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레이드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본 리티아 던전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던전 특수 기능, 던전 상호 작용이에요. 정확히 이거는.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한번 성장해 볼게요. 해가지고 다 받아줄게요. 스킬 다 받아주고요. 반사성도 받아주고 이것도 받아줄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요거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 빨간 색깔은 대부분 스킬 얻는 거에 좀 중점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란 색깔 별표가 되어 있죠. 요건 에픽 퀘스트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 보라 색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란 뜻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탭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탭키 자체가. 탭키를 눌렀을 때 여기서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벤트를 진행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한번 본 다음에 지금 마스터 클래스 요거 보면은 엘리안의 성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엘리안의 성소 가면 되겠죠? 엘리안의 성소는 던전 시작, 그 다음에 미친 엘리안의 성소, 던전 신청을 누르면 잡힐 수도 있긴 한데 글쎄 요거 요즘에 랜덤 매칭하는 사람 있나? 2인 해가지고 들어가 줄게요. 아직 여기는 랜덤 매칭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네요. 참고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일식이거든. 이게 일식을 사용한 다음에 바람색 요거 있죠? D 스킬 나오져 있는 거, 요거 한번 연타해 볼게요. 하면은 스킬이 계속 나가죠. 이게 5위예요. 마지막 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스킬을 연타를 하면은 같은 스킬로 다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킬 연계라는 컨셉이에요. 하액도 안 떨어줌. 진짜 딱 90분만 찍어주는 거야? 에이, 센스 없네 이거는 진짜. 하액을 안 떨어준다고? 에이, 좋아요. 자, 이렇게 5판까지 다 클리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탭키를 누르면은 이벤트 창이 뜨겠죠? 아케이트 창이 뜨겠죠? 탭키 눌러가지고 즉시 완료 해주면은 마스터 클래스 티켓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I키를 눌러주면은 인벤토리 창이 열리고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면 돼요. 아까 얻은 거. 마스터 클래스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킬 칸을 열었을 때 여러가지 스킬이 있네?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간 다음에 제 거 캐릭터 명칭을 칩니다. 그 뭐 초상이라든지 일반 던전 있거든? 해가지고 좀 도는 것들이 있어, 영상. 그러면은 일단 그걸 눌러봐. 똑같이 생긴 거 껴주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킬은 이렇게 꼈다고 한번 쳐볼게. 유튜브 봐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스킬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런 공격 스킬 있잖아요. 공격 스킬은 기본적으로 묵직해진이 제일 좋아요. 이게
1티어야. 묵직해진 1티어, 그 다음에 이제 강화된 2티어, 그 다음에 정말 묵직도 강화도 없다. 이제 그때서야 가면 이제 치명적인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명적인 특성 찍어주시면 되고요. 버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혈공이 있었죠. 버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일 좋은 게 성능 증가가 있긴 하거든요. 성능 증가가 1티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증가가 없다. 그러면은 지속시간 증가라도 찍어야 되고, 이제 이 그 두 개도 없다라고 하면은 딱 봤을 때 솔직히 슈퍼아머 부여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항상 이런 슈퍼맨 별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에 있는 이혈공 이걸로 갈게요. 뭔가 쿨타임이 증가가 된다. 좀 별로였어 나는. 항상 쿨타임 증가는 공진 빼고는 다 별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강룡추 묵직이 제일 좋겠죠? 거대화된 묵직이 있으니까 묵직해진 찍어주고요. 낭하죠? 이거는 공격 범위보다는 공격력이 좋겠죠? 낭하도 지금 가벼워진이랑 묵직해진 있으니까 좀 묵직해진 찍어줄게요. 공격력 증가예요. 자, 그 다음에 나찰일식 요것도 공격력 증가가 있겠죠? M감보다는 공증이 나아요. 던전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이혈공. 이혈공은 이게 버프 스킬이죠, 정확히는. 근데 버프인데 슈퍼어머가 부여되지만 지속시간이 증가된다. 근데 레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뭐 거인의 돌사과를 먹던 해가지고 추가적인 슈퍼어머를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도 않고 그냥 전 대부분 요거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폭창. 이거는 유용해진 찍겠습니다. 연타수가 늘어나는데 공격이 줄어드는 거거든. 근데 최종적으로는 공뻥이 되는 특성이라서 이거 찍어줄게요. 반탄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버프 스킬에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속시간 증가랑 하나는 효과 증가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성능 증가, 성능이 좋아요. 이거는. 자, 특성은 다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강 이벤트를 받아야겠죠. 자, 요거를 심연의 무기 올바른 예시 입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참여한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위에 보시면은 캐릭터 닉네임에다가 참여한다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참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는 닉네임, 그래서 슈범황 해주시고요. 뒤에는 참여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올바른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잘못 적은 거야. 이게 무슨 올바른 예시야, 뭐 심연의 무기야. 이거는 닉네임 참여한다지 해가지고 잘못해진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간제 11강 무기를 얻는데 이거 다 해주시면은 영구제로 받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얘네들이 11강 무기를 공짜로 주지 않거든. 뭐 마력작도 이 정도면 당분간 쓸 수 있고, 추가 옵션, 랜덤 옵션이죠. 이거 상당히 좋아요. 6.2에다가 극대 5.5%. 이거 진짜 뽑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 근데 이 굉장히 힘든 거를 그냥 주네. 근데 소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인 효과는 저렇게 박아주면은 안 되지 않나? 나 다른 걸로 박아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옵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터뜨리려면 같은 옵션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전투력 천만량의 부스팅, 요것도 한번 해줄게요. 자, 전투력 부스팅 참여한다, 올바른 예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투력 부스팅 참여한다 이렇게 적으면은 당연하겠지만 참여가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예시예요. 이거 뭔 올바른 예시야 저게. 자, 이것도 닉네임 슈범황 참여한다 이렇게 해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주면은 이벤트 퀘스트를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션 감정서 요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용해 보는데 잠깐만, 테네브루스는 자신의 캐릭터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입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 그림자 옵션 감정서 있거든요. 요거를 우클릭하면은 옵션을 감정할 수 있어요. 이 해당 아이템을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엔드가 아니라 이건 따로 맞춰 주셔야긴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뭐 10강 20일째는 다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명도. 공명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200포인트를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200포인트. 여기 공명 포인트 있잖아. 요거를 경험치 획득량 100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ED 획득량이 더 좋아요. 드랍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반에 드랍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경험치 획득량 100, ED 획득량 100 찍어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 엘리아노드 지역 이후를 100판을 클리어하게 되시면은 이 페이지 확장권 하나 주게 되는데 이제 그때서 같으면은 이제 딜 찍어주는 거지. 순서는 유연, 강인, 강력, 초월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쿨타임 감소 찍어주고, 그 다음 적응력, 타피, 보뎀, M통 M 감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찍는 게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줄게요. 초반에는 경험치 획득량이 나 무조건 딜 찍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해가지고 200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줄게요. 전문 직업 안 됐네. 전문 직업은 J키 누르면 나오는데 저는 초반에는 보물 사냥꾼이 제일 나아요. 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왜 엘리아노드밖에 안 되어 있지? 이거 뭐 잠깐만, 마을 안 갔나? 마을 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마을을 오게 되시면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설마 아니지? 야, 한 판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야, 이 게임이 불친절하네 이거. 아니 뭐 성수 한 판 더 가야 돼. 야, 이거 진짜 겁나 불친절하네 이거 진짜. 맞죠? 그냥
이런 거는 마을로 한번 보내주지. 자, 바니밀에 진입하면은 이제 바니밀의 지역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소멸의 미로였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지금 나 우편하면 뭐 온 거 있나 한번 봐볼게. 아, 뭐 맞네 해가지고 다 받아줄게요. 일괄수령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기공파랑 초진공장 그리고 연안지역. 아까 이렇게 우클릭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신속 사용하겠습니까? 해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 옆에 포스칸이 생기거든요. 3,000인직 하면 옆에 그 포스칸이 열리는데 이거를 눌러주면은 스킬이 달라집니다.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체인지 스킬 생겼죠? 기존 초진공장 이거야. 이거였거든? 근데 이제 전직을 하고 나면은 이 체인지 스킬 주는데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럼 스킬 자체가 달라집니다. 약간 좀 어나더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거대 보스딜로 알고 있어. 나찰 염화는 카밀라한테 사야 돼요. 나찰 염화는 카밀라한테 사야 된다고. 그리고 상점 가서 특수 가면 있거든요. 나찰 염화 한번 봐볼게요. 연안지역 초진공장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구매가 아니라 제조인 것 같은데 요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던전을 돌면은 얻기는 해. 확률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소 눌러가지고 이전서라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판매를 하긴 하는데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만 구매해 줄게요. 해가지고 제조 누른 다음에 나찰 염화가 있거든. 여기 나찰 염화를 전 받아줄게요. 해가지고 받아주고 인벤토리 칸에서 나찰 염화 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봤을 때 나찰 염화가 이제 요거였단 말이야. 원래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체인지 스킬을 사용하면은 달라지겠죠. 체인지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제 앞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맵 쓸기로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전투력 부스팅 한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해볼게요. 어딨죠? 보스가 이렇게 왔죠? 보스가 이제 사라졌죠? 보스가 왔었는데요. 이제 없네요. 해가지고 던전 한 판 클리어하면은 이제 리고무르가 오픈됩니다. 아까 소멸의 미로였죠? 여기 한번 클리어한 거 받아줄게요. 그래서 받아주면은 뭐 여러가지 아바타를 주는데 일단 트로비용 어셈블, 수호기사단, 다나, 그 다음에 볼레 나이트요. 오, 좋은데 다 열어줄게요. 그냥 다나 요거는 60일이네? 요거는 무제한인데? 이게 공짜로 주지 이거 그냥. 어차피 상관없어요. 펫은 초반에 뭐 설화 같은데 이제 엔드 같은 거 있잖아. 뭐 설화 같은 거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주어주기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뭐 다나를 쓰든 요걸 사용하든 상관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게 메인이야. 어차피 물건 주기용이라. 근데 다나는 60일이니까 60일에 이게 사라지겠죠? 여기다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거 다나는 뭐다? 기간제다. 여기다가 뭐 펫 성장, 여기 성장 포인트 있잖아. 얘를 키워주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투자하지 마. 그냥 펫에다가 투자하지 마. 어차피 요거만 있으면 돼. 초반에는. 아무튼 펫 다나는 뭐다?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바타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일단 저도 많아요. 일단 나도 많아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이거는 나도 많다 얘들아. 이거는 아바타 5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블러디 다이트 5세트를 껴줄게요. 무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껴야겠죠? 자, 반지 같은 경우에는 트루비용 반지를 껴주겠습니다. 트루비용 반지 전 마법 공룡진가죠? 마공 껴줄게요.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 일단은 쿨감을 한번 보자고. 쿨감은 등악세랑 귀걸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 귀걸이랑 등악세는 둘 다 낄 거예요.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저는 목걸이를 낄 겁니다. 목걸이가 좀 좋죠? 이렇게 껴주면은 지금 아바타가 3개가 활성화되었죠. 무기랑 그냥 등악세랑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 해가지고 총 3개가 활성화되었어요. 저는 3개까지만 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트루비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걸이랑 반지만 껴졌죠. 그럼 하나를 더 껴줘야겠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을까요? 트루비온 요거 하나랑 등악세가 있네? 그러면은 등악세는 이미 요거 블러디 나이츠벨을 꼈으니까 저는 발판을 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트루비용도 3개야. 자, 그럼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너무 비어요 라고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이 엘리오스 수호기사단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빈 공간에 껴줄게요. 요거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빈 공간에다가 수호기사단 다 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꼈는데 아바타 뭐 전투력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뭐예요? 이거 별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요거 보죠. 여기 활성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를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클릭 3개 가지고 총 다 올려 보내준 다음에 적용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눌러주셔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홍염의 요람을 클리어하는 거네. 이거 포션 진짜 왜 안 줘 이거? 뽀루케? 뽀루가 이 뽀루구나. 오케이, 요까지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찍게 되면 이렇게 포션 주니까 이거 받아줄게요. 근데 이거 개반데 이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포션에 보시면은 이 그룹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포션 보면 그룹이란 게 있거든. 이벤트 회복에 이 그룹이 있죠. 이벤트 회복 그룹이 있네. 그리고 보시면은 요 이벤트 사과가 있어. 그리고 요 보시면 이벤트 사과 있어. 뭐야?
이벤트 지원이 있네?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이벤트 사과가 있잖아요. 요거는 중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꼈을 때 이 사과를 쓰잖아. 그러면은 이벤트 사과가 총 두 가지니까 같이 쿨타임이 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션을 분배할 때는 이 이벤트 재사용 그룹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짜볼게요. 빙수 그룹이 없죠. 그 다음에 환야 그룹이 없죠. 그리고 이벤트 회복, 이벤트 지원, 이벤트 회복이랑 이벤트 지원은 다른 거겠죠. 해서 두 개 껴줄게요. 그 다음에 사과는 총 두 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거 하나만 껴줄게요. 위는 그냥 더 있어 보여서 그냥 이유는 더 있어 보여서예요. 아니다, 이거 빼자, 이거 끼자. 왜냐면 나중에 되팔기 위해서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공짜 껴줄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음료 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복되는 거 없이 다 껴졌습니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가이드 영상을 만들 겸 직접 육성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싱글 모드 한번 플레이 해볼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 일단 이유 파티를 구인하기 귀찮음. 얘들아, 이거 맞아? 얘들아 이거 맞아? 포션 다 도는 거 봐서 야 얘들아 이거 맞음? 모두 무관이었으니까 오 좋아 이거지. 아 포선생에서 인벤 확정권 안 받고 바로 부스팅 가셨구나. 아니 이거 진짜 게임 겁나 불친절하네 이거 진짜. 아니 그런 거는 좀 줘야지 한 번에. 아니 이게 뽀르케가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중복되는 게 많다고 안 주는데 이게 다 모든 게 중복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아니 좀 주지 이런 거는. 아 이거 범왕 뒷복장 다 좋은데 범위가 진짜 범위가 잠깐만 얼만큼 나올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클리어한 다음에 저 이 삼각성 캐릭터들의 특징 각성 빡빡이에요. 이 비숍 가가지고 각반 하나만 구매해줄게요. 분노의 반지 하나만 일단 하나만 구매하겠습니다. 뭐야 좀 모양이 달라진 것 같다. 홍해 요람 요거죠? 요거를 받아줄게요. 요거 받으면 뭐 주는 거야? 전투력 1000만 부스팅, 반이밀 악세 지원. 사이 뭐야? 나 왜 샀어 아까? 나 진짜 환장하겠네 이러면. 자 순리 강철 기계 습격 지원 다 받아볼게요. 자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와 이거 뭐냐 이게. 잠깐만 나 인벤토리 본캐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바리온의 털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이 암기의 문장을 사용하고 싶긴 한데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잘 봐봐. 보정 효과의 모든 속성 저항의 합이 1000이 넘을 경우 보스뎀이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모든 속성 저항력은 요거예요. 물 저항, 불 저항, 뭐 자연 저항, 바람 저항, 빛 저항, 어둠 저항 요건데 이 6개의 수치가 1000이 넘어야 돼. 그러면 요거 어떻게 올리면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술사 NPC한테 가가지고 속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눌러주고 방어구를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왼쪽은 왼쪽끼리 중복이 안 되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 다음에 이제 물을 박을 수가 없고 반대로 이제 요거 바람을 박은 다음에 라이트를 박을 수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군데 3개 다 박아도 되는데 세 군데 다 박아도 되긴 하는데 그 효율 떨어질걸? 제일 좋은 거는 이게 트리플을 박는 것보다는 두 개를 박은 다음에 한 개를 다른 걸로 박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성 저항이 제일 높아요. 세 개를 박으면은 수치가 낮아져요. 강자의 배려를 끼면 좋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전에서 솔직히 그렇게 잘 안 쓰여요. 레이드도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부적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온해변을 끼는 건데 저는 각성 캐릭터다 보니까 저는 온해변이 아니라 저는 분노의 반지를 이렇게 껴줄게요. 이렇게 이거 몽현향지 향로 껴주고요. 그 다음에 자 판업샵에서 불명이랑 다 구매해줬고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불명을 우클릭하면은 이게 감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확정적으로 할게. 나는 물 하나 박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박아줄게요. 그 다음에 어라라 얘들아 나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얘들아. 이게 맞냐? 그냥 대충 박아줄게요. 1000 넘는다 대사. 야야야야 너 넘어. 나이스. 자 이렇게 100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마의 인장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의 문장을 껴줍니다. 하면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등학생은 역강배 강배 옵션이 제일 좋긴 한데 정확히는 이거는 나중 가서 레이드에서 사용되는 건데 후반 레이드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보통 바니밀의 날개를 사용하긴 해요. 바니밀 그 드라바키의 날개 드라바키의 날개 사용하긴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솔직히 사용이 잘 안 돼요. 딱히 없네요. 일단은 잠깐만 마루 학생은 나는 컨트롤러랑 그 다음에 지금 귀걸이가 비었죠. 그래서 귀걸이는 돼지의 귀걸이 받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끼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끼면 될 것 같고 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좋은 게 드라바키의 날개인데 이거는 뭐 딱히 지급해주진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끼니까 문제가 있다. 적응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아까 내가 순리칭호 준 게 있거든. 잠깐만 그러면은 한번 세팅을 좀 바꿔볼게. 칭호를 낀 다음에 칭호 누르고
이벤트겠죠? 이벤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칭호가 있을 겁니다. 획득한 칭호 한번 보기 누르시면 있을 거예요. 별표 표시를 누르면은 즐겨찾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즐겨찾기에서 왼쪽 마우스 누르고 풀리 누르고 그 다음에 풀려난 그림자 누르고 플래가스를 봉인한 자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저는 강철 기계 습격은 필요 없으니까 딱 이 정도까지만 진행해 줄게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고요. 자, 키보드 세팅창에서 이제 칭호 스위칭 여기 있죠? 전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칭호 스위칭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순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47%가 되었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적응력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적응력을 한번 더 올려보자.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적응력이 필요하니까 난 지금 면류관을 못 끼겠죠? 그러면 면류관 빼주고요. 혼의 왕관을 껴줍니다. 그 다음에 돼지 기구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군간부 장식 한번 껴줄게요. 이 휘도는 마장을 빼줘야겠죠? 마장 빼준 다음에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파란색 창으로 테두리 뜨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전자필 낄래. 이렇게 넣으면 동맹의 징표를 빼고 뭘 넣을까? 동맹의 징표를 빼고 이 바람의 기운 장식을 낄게요.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지금 적응력이 51%까지 올랐는데요.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얼추 세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소켓짝을 까먹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U키를 누른 다음에 I키를 누르게 되시면은 이 마법석 인챈트라고 뜨게 될 건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소켓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확인해보니 천만 전투력을 향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쐐기를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쐐기 4개 지급하죠. 쐐기랑 빛나는 사냥의 줄 마법석 30개를 지급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쐐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소켓 효과 보시면은 이 소켓 효과를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뚫어줄 수 있는 총 4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약간 좀 이제 그런 옵션이고요. 무기도 쐐기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질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일단 크리티컬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전 캐릭터 불문하고 86%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마다 좀 다른데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안 해가지고 최신화가 많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스탯을 여기서 지급하는 이 빛나는 사냥의 두려움 마법석 있잖아요. 요거 갖다가 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이 아티팩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기서 색깔을 변경하는 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오시면 이 아티팩트 정령서 조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이 조립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 황색이 아니라 황색을 박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모든 캐릭터 불문하고 그냥 힐러든 딜러든 다 그냥 황색을 박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에 메타가 내가 지금 스탯창에서 이 쿨타임 감소가 이제 35% 거의 뭐 맥스치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셨을 때 크리티컬을 그냥 박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아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방어력 같은 거 그리고 넥클리스 초월한 스킬 데미지 뭐 내가 강렬한 스킬 데미지가 주력이다라고 하면 강렬한 스킬 데미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티팩트 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격 비격을 많이 합니다. 타격 비격 데미지 링가 이걸 보통 많이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전을 꾸준히 플레이해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근원의 산실 있잖아, 프리나움 레이드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고인물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뉴비는 못해. 이거 그림자 광맥을 클리어한다 라고 하면은 한기권을 주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굳이 필요할까? 한번 그림자 광맥을 클리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던전 리고모르 소멸의 바닥 클리어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을까? 요건 뭐 아무거나 받아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다 키운 다음에 이거 이벤트 끝나잖아요. 그럼 이벤트 끝나면 더 이상 뭐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컬렉션이 등록이 안 되어 있네? 요거 EP샵 오셔가지고 이거 500포인트 있잖아요. 요거 갖다가 뒤에 보시면 여기 의문의 컬렉션북 있거든요. 요거를 구매한 다음에 퀘스트가 완료가 될 거예요. 요거 컬렉션 오픈. 그래서 오픈해 주시고 요거 얻은 거 갖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컬렉션이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요거 키워주시면 돼요. 요거 키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링크를 달아둘게요. 제가 레나 공략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마공 캐릭터는 못 키우고 물공 캐릭터는 못 키우고 해가지고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그대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됐고 11강 이벤트까지 다 체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저는 이제 슬슬 배가 고프기도 하고 들어가보면 될 것 같아요.